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요. 자, 기출문제 몇 회를 풀어나간다 그랬습니까? 코드번호 다같이 몇 번이었어요? 3086 회사 변경하고 일반전표 입력 클릭. 일반전표 입력 클릭했나요? 자, 다같이 문제 1번 7월 14일 갑니다. 7월 14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밑줄자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 주식 동그라미 주식을 100주를 얼마에 샀냐면 35,000원. 그러면 100주 곱하기 35,000원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350만원. 주식을 구입하면 다같이 차변이 뭐라고 불러 시작? 단기 매매 증권. 다시 한번 뭐라고 불러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매입할 때 수수료,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면 요것만 단기 매매 증권만 포함하지 않아요. 요것은 별도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같이 무슨 비용? 시작. 수수료 비용. 요때 쓰는 수수료 비용은 여러분 영업의 비용. 이 말은 코드번호 900번대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영업 외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 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전산에 입력하는 걸 하러 갑니다. 7월 14일 여러분 책 보고 있나요? 7월 14일 차변에 다같이 뭐라고 불러 시작? 단기 매매증권. 다시 한번 뭐라고 불러 시작? 단기 매매증권. 금액 불러 시작? 350만원. 그리고 또 차변에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수수료 비용. 다같이 무슨 비용? 수수료 비용. 여러분 여기에서 984번 요걸 클릭하시고요. 엔터. 수수료 비용은 5,000원. 그리고 대변에 다같이 무슨 예금? 보통 예금으로 350만 5천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3점 얻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자, 7월 31일 날 날짜를 변경을 먼저 하시고요. 부도로 외상 매출금 잔액 27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다 그랬어요. 못 받게 됐대요. 원래 외상 매출금은 차변 잔액이에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이거 못 받게 됐으니까 없어져야 돼요. 장부에서 지워요. 그럼 반대편인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금호전자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면서 우리가 못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 모아놓은 돈이 바로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요. 모아놓은 거. 자, 이것을 지금 못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놨다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이름을 대손상각비라고 하죠. 대손 충당금이 없다면 다같이 뭐라 한다고? 대손상각비. 다같이 뭐라 한다고? 대손상각비.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회하라고 했죠. 그러면 조회하는 것을 메인 화면으로 가봅니다. 메인 화면. 메인 화면 와서 합계 잔액산표를 와도 되고 재무상태표를 와도 됩니다. 합계 잔액산표를 우리는 클릭 한번 해봅시다. 몇 월 달이었나요? 여기가 지금
7월 31일이죠. 7월 하고요. 31일 엔터 쳐보세요. 그리고요. 예상 매출금에 대한 예상 매출금을 찾아보세요. 예상 매출금 바로 밑에 여러분 대손 충당금 금액이 640만원 있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충분히 있네. 그렇죠? 640만원 중에서 우리는 얼마만 갖고 오면 돼요? 270만원만 갖다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러면 충분하다 이 말이야.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64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만 쓸 수 있어요? 270만원 갖다 쓸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씁니다. 차변의 대손 충당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쳐보세요.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안 되고 예상 매출금에 해당되는 걸 써야 돼요. 예상 매출금에 해당되는 거 코드번호 109번을 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금액 얼마? 270만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여기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금호전자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끝났고요. 다음 3번 들어가도 되겠나요? 자, 3번 봅니다. 3번은 9월 11일이에요. 9월 11일 날짜를 먼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9월 11일 날짜 변경 먼저 해봐요. 9월 11일 9월 하고 11일 변경하고요. 1번 홋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엔을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다같이 차입 동그라미 차입했으면 몇 년 후에 상환한다? 2년 후에 상환한다.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다같이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계산합니다. 40만 N 곱하기 100엔당에 1100원. 여러분 100엔에 110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1N에는 요 100을 나눠보세요. 11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1원. 100을 나눠보면 1N은 우리나라 돈으로 11원. 100N은 우리나라 돈으로 11원. 그러면 11 곱하기 11원 곱하기 40만엔 그랬어요. 40만엔. 그럼 얼마 나올까? 440만원 나오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440만원. 다같이 이게 무슨 차입금이라고? 장기 차입금. 그러면 이 돈이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440만원이 돈 들어왔어요. 차변에 다같이 무슨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다고? 440만원.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대변에 다같이 돈 들어온 이유가 다같이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다시 한번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어딨냐? 장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홋카이도야. 뭐야 홋카이도야? 홋카이도. 이렇게 거래처도 들어와야 됩니다. 코드 번호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음 여러분 이제 4번 봅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를 뭐 했다고요? 취득. 차변의 토지. 자, 공정가로 합니다. 공정가치 동그라미. 시가가 얼마짜리? 100만원. 차변의 토지는 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지를 사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뭐 했냐면 그 대가로 주식 동그라미
발행했다 그랬어요. 발행.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하면 일단은 대변의 자본금, 다 같이 무슨 금? 자본금. 다시 한번 무슨 금?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거기다가 적어봐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이라고요. 주식수 곱하기 뭐라고요? 액면. 인쇄된 금액. 그럼 주식이 몇 주인가 봐봐요. 100주 곱하기 액면이 얼마예요? 5,000원. 이게 바로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 나올까요? 50만원.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5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50만원. 대변의 자본금 50만원. 근데 50만원짜리를 지금 여러분 100만원짜리 토지를 지금 공정가치 100만원 시가가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짜리를 여러분 토지를 사면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것은 여러분 5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발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다. 이 이름을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불러봐요.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다시 한번 불러 시작. 요것은 자본편에 가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걸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식 발행 초과금 시작. 어려워도 다시 자꾸 불러봐요. 다시 한번 주식 발행 초과금 시작.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해 볼 거예요. 자, 9월 25일로 갑니다. 차변이 토지라고 입력하고요.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어요. 대변에 다 같이 무슨 금? 자본금. 액면 금액 얼마? 50만원. 그리고 대변이 액면 금액을 50만원을 초과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뭐라 한다고?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한 번만 더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50만원. 이렇게 4번까지 끝났습니다. 수준이 이런 형태로 수준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수준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를 들어가 볼 거예요.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동그라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약속금으로 배에서 양도 받고 나머지는 동전반응 수표를 받았다. 외상매출금 동그라미 받았다 동그라미. 원래 외상매출하면 요거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외상값 오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걸 정리해야 돼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의 감소라고 적어놓으세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 그러면 외상값을 받았나 그랬는데 무엇으로 받았느냐 이런 얘기지. 자, 여기에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으로 받다.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대금 지금 얼마인가 봐봐. 1000만원짜리 거의 어음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어음 받으면 다 같이 무슨 어음? 다시 한번 무슨 어음? 다시 한번 무슨 어음? 받으러음 1000만원. 여러분 차변에 받으러음 1000만원이라고 써야 되고, 여러분 동전발행수표 동그라미. 동전발행수표는 다같이 뭘로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현금.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현금. 그래서 현금은 5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우리가 여기 입력했던 설명했던 대로 그대로 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부터 입력을 해도 되고 대변부터 입력해도 되는데 10월 2일이죠. 10월 2일 날짜 변경합니다. 10월 하고 02 들어오셨나요? 차변에 다같이 무슨 음? 받으름 평화산업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은 1000만원. 그리고 또 차변이 현금으로
받은 것은 얼마였다고? 500만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외바 대금이 생각납니까? 거래처 코드번호가 들어와야 합니다. 1,500만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자, 영업직 직원에 대한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우리 직원이에요. 우리 직원, 영업직 직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네요. 우리는 접대비가 아니라 이걸 무슨 비라고 그래? 복리후생비. 다시 한번 뭐라 한다고? 복리후생비. 한 번만 더 시작. 복리후생비. 그런데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면 여러분 요거 판매 목적 아니죠? 그러면 다 같이 뭐라 한다? 미지급금. 다시 한번 뭐라 한다고요? 거래처는 카드명. 다 같이 무슨 카드? 신한카드가 거래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날짜를 변경해야 되겠죠? 11월 하고 14일 들어갑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쓰시고, 그리고 금액은 250만원. 대변에 다같이 카드를 뭐라고 한다고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다같이 무슨 카드? 신한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나요? 예, 요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요거 테스트 하겠습니다.